자,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거의 마지막으로 그 일반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제 나중에 구상권 청구도 아직 안 되니까 그냥 그 세금으로 보상 배상을 해주세요. 그러면 국민들도 괜히 손해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짓을 못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뭔가 국민들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과거사 관련된 거는 이제 쭉 그 국정과거사에 그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해서 지금까지 그 하고 있는데 이게 힘을 받으려면요 경제가 잘 돼야 돼요. 경제가 잘 돌아가고 민심이 잘 돌아가면 제 인혁당 사건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?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조사 해서 우리는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발표를 했을 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 하고 계속 해놨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밝혀내도 간첩을 조작했든 뭐든 관심 안 써. 저것들은 그냥 왜 한나라당 같은 데서 맨날 쓰는 얘기 있죠. 과거나 파먹고 앉아있다. 이런 식의 반응들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과거의 피해가 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해온 거죠. 우리 주변에 간첩이 있을 수 있어. 그러니까 꼼짝마, 까불지마, 그리고 간첩을 색출한다면은 다들 이렇게 기죽어 있는 그게 독재 정권이 그래서 30년을 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결국 그 간첩 사건의 피해는 온 국민이 다 입었어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국민들 전체 책임이 있습니다. 그거는 대한민국 국가가 한 거기 때문에 세금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. 다만 그 세금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 개개인들의 구상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예컨대 그 유호성 사건이다. 또는 무슨 인혁당 사건이다. 하면은 그 고문한 놈들만 있느냐. 고문에는 가담을 안 했지만 그 사건 전체를 이제 중앙정보부의 중간간부로서 디자인한 사람들, 과장급, 국장급들 있잖아요.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이용해 먹은 그 중앙정보부장이나 대통령이나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, 역사적인 책임, 도덕적인 책임이 엄청난데 배상이라는 문제로 들어갔을 때 그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.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처단하지 못한 국가가 져야 하는 거고 인혁당 사건 같은 거에서 보면 저도 강연 가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갑자기 이제 요새는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막내가 4살이었어요. 그런데 아버지 사형당하고 나니까 동네 형아들이 이 4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끼줄로 묶어갖고 다니다가 빵 하고 사형시키면 이제 애는 모르니까 꽥 하고 이제 쓰러지는. 그 새끼줄로 묶고 사형시키는 놈이를 그렇게 저 동네에서 했다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 동네에 안 살아서 그렇지. 우리도 그 형아들과 뭐가 다를까? 그 형아들이래봤자 9살, 10살인데 나라에서 간첩이라고 하니까 간첩인가 보다 생각한 거고 우리 많은 국민들도 큰일 날 뻔했다. 이런 간첩이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. 이런 생각들을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에서 그 새끼줄 잡고 끌고 다니고 박수 쳤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침묵하고 묵인하고 그렇게 근데 나중에 40년 지났는데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하고 우선 이런 과거사 사건 같은 걸 나왔을 때 화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화해라는 얘기를 해오면서 화해해야 한다. 그러니까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드는데 저는 화해의 차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접적인 화해 이전에 거기에 구경꾼으로 있었던 사람들 침묵하고 묵인했었던 일반 국민들과 피해자와의 화해랄까요? 아니면 우리가 다가가서 그 손이라도 잡아주고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그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돼야 하고 그러면서 뭐 구상권을 물린다는 거는 지금에 와서 의미는 뭐냐면 뭐 그 사람들의 깍대기를 베낀다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일 거예요. 아 이런 짓을 했다간 그렇죠. 나중에 이제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진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? 그 전에 고문해도 됐거든요. 사고가 나도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고 다 막아줬는데 박정철 죽고 나서 보니까 막아주질 않잖아요. 내가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. 우리나라 저 고문 수사관들이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아 고문이 나쁜 거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계속 고문을 했었네.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. 그렇게 개과천선에서 고문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. 고문을 하다가 사고 나면 내가 당한다. 그것 때문에 고문이 없어졌죠. 위에 놈들은 고문해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으니까. 밥 처먹고 그것도 못 밝혀내고 그러니까. 뭐냐. 삼팀에서는 다 보고서 올라왔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. 이제 이런 게 고문을 만드는 거지.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한홍구 교수님 걸어다니는 한국 현대사 석학 한홍구 교수에게 듣는다 이 프로에서 오늘 처음 나온 얘기지만 여러 가지 개혁 주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 주제들을 계속 또 풀어나가 주셨습니다.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. 시간 꼭 내주십시오. 지금까지 걸어다니는 한국 현대사 석학 한홍구 교수님이었습니다.